네, 선생님, 각 대학들은 네. 일단 매년 3월 또는 이제 네. 늦어도 4월까지 소위 말하는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확정안은 아니고 1년 4개월 전입니까? 그 6개월 전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네. 2학년인데 3학년 때 치르게 되는 입시에 대해서 대교협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네. 이거 우리가 이제 줄여서 대교협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 또 대학 입학 전형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출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20학년도 입시 어떤 반영될 계획안으로 또 사실상 지금 시기에 거의 확정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학들로 지금 뭐 4월 안에 발표한 대학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미루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 뭐 원안에 그대로 제출하는 데도 있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그렇죠. 22학년도 입시하고 맞물려 네.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네. 실제로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점수화돼서 가는 거고요. 수시 모집에서 일정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에게 이걸 충족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사 때문에 이제 피해 본 학생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거 갖다가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4개 영역을 고르다하기 힘드니까 자기의 목표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에 네.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다른 전형 요소가 조금 빈약해도 요거 네. 가지고 상세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밀어붙여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입학하면서부터. 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내년도에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고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일단 연세대학교가 가장 빠르게요. 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우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 네. 그다음에 정시를 갖다가 전년 대비 올해죠. 2019학년도보다는 이제 125명 정도를 더 증원해서 뽑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연세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굉장히 네. 빠르게 수용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육 계신 윤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뭐 그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실까요? 일단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가장 그게 뭐냐면 그 수시가 확대되면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계속 제기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은 거야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작년 9월에 사실 이제 서울의 그 전국에는 각 대학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한번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견 수렴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수능 최저학력 폐지,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 폐지 등과 같은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교육부가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실 보다 진정성 있게 관리하지 못하게 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일정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말고도 2018학년도에 이제 교육부가 또 그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네. 이 교육부가 3월 7일에 그 고교 교육 기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에 걸려 있는 돈이 559억이거든요. 많다. 그래서 이렇게 네. 대학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해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그러니까 입시 제도와 고교 네. 교육이 서로 불일치해서 생기는 문제를 좀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네.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그 재정 지원 사업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호응해서 이제 대학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런 것도 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그 대학이 그 대입 전형을 설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대학에 어떤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을 잘하고 실제로 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을 보다 더 잘 발휘하는가를 추적 조사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전형을 설계를 하는데 네.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은 종합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학업 성취가 높다는 얘기고요. 네. 네. 연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연대가 3월 9일 날 이 폐지하겠다 발표하기 전에 연대가 올해 그 입학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율되는 인원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네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연대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네네네. 뒤에서 우리가 그쵸. 좀 말씀드릴 것 그래서 그런 같은데. 관점에서는 연대 입장에서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연대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연세대 입장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또 교육재정 지원금을 좀 받아내고 그쵸. 뭐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건데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또 김학수님은 공교육에 계시다가 또 사교육을 오셨으니까 네네네. 사교육 종사자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꼭 사교육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뭐 본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네. 일단 그 가장 발빠르게 먼저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는 시선은 뭐 교육부에 잘 보이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제 그 색안경 끼고 이제 보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연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딱 발표 시기랑 맞물려서 이렇게 그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네. 부분 오해하지 마라. 이런 네. 부분 이렇게 네, 얘기했던 네, 네. 게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연대가 그 특기자 전형이랑 네. 논술 전형에서 교육과정 밖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원 감축을 일방적으로 시키게 되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가뜩이나 이거 걸렸는데 또 우리가 만약에 교육부의 그런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또 이게 또 찍히는 거죠, 또. 찍히구나.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럼 우리는 빨리 발표를 해서 약간 좀 잘 보이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두 분의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 있으나 연세대는 이제 서울대가 시행하는 방안. 그러니까 서울대는 네네. 지금 전형이 딱 어떻게 보면 소위 기획인용 전형을 딱 빼놓고 두 가지죠. 학종 안에서 지역균형하고 네네.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는데 78%가 넘는 전형 중에서 50% 이상이 일반 전형인데요. 그 일반 전형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접이 어려워요. 네. 근데 연세대는 전형 방법이 이렇게 분산돼 있죠. 학생부 교과 뽑다가 안 뽑고 종합도 두 가지, 논술, 특기자도 뭐 인문 또 사회 뭐 과학 굉장히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연세대 입장에서 뭐 정부의 그 어떤 발표 요청 여기에 맞물려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냥 뭐 서울대 아이들이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고 자 고려대로 가려고 하는데 전부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고려 전형은. 맞아요. 네네. 근데 연세대가 야 그럼 우리 안 할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전문 용어 나오는데 낙수 효과. 예, 그러니까 대학은 유불리를 따지냐 옳고 그름을 따지냐 놓고 봤을 때 저는 유불리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를 먼저 바라볼 것이냐 고려대를 바라볼 것이냐. 고려대는 좀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최장력 기준 폐지해달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논술까지 없앤 마당에 교과 전형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교 추천 전형하는데 체제를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면접을 또 브레이크를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 입장에서는 야 충분하지 않겠냐 지금 서울대 방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쓰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낙수 효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 지금 논술 전형,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46%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작년에 2018학년도죠. 체장력 기준 충족하는 전형과 충족하지 않는 전형, 그러니까 체적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에서 2월 인원 규모를 발표했는데 네. 미미한 차이입니다만은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에서 2월이 더 많이 맞아요. 났다라는. 네네. 근데 저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왜 1년치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건 통계가 아니다. 그쵸, 통계가 아니죠. 통계가 아니죠. 네네. 그리고 한양대 것만 놓고 봐도 뭐 김학수 소장님 아시겠지만 한양대 예전에 체제를 적용할 때는 2월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체제 적용 안 하니까 등록률이 높아지면서 아마 주요 10개 대학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정시로 2월 된 인원이 가장 감소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연세대가 결국은 125명 정시 늘린다고 해놓고 체제를 폐지해버리면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뭐 연세대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윤시영 선생님은 공교육 뭐 고교육 정상화, 네네. 그다음에 정부 재정 네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김학 선생님은 논술 문제에서 좀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키면 안 된다 네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두 분 얘기 다 맞는 얘기고.